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의학박사 소성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단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치료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요실금 예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죠. 요실금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압성 요실금은 비만 조절, 하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서 골반 근육을 계속 운동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변비를 없애서 복압을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지 예방할 수가 있겠죠. 변비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복압성 요실금뿐만 아니라 과민성 방광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보면 밑빠짐 질환에서도 변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대부분 커피,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는 거고, 수분 섭취를 갖다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는 건 문제가 되지만은, 최근에 방송에서 수분을 많이 복용해라, 물을 많이 복용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본인 능력을 넘어서는 거는 되게 과민성 방광을 유발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 환자들은 대부분 수분 섭취를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소변의 일정한 간격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간격을 점점점 늘리는 방광훈련법도 되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뇨일기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을 해서 본인이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3일 정도 배뇨일기라고 해서 적는 게 있어요. 하루에 소변을 언제 보는가, 양을 얼마만큼 보는가, 여기다 덧붙인다면 급박력 얼마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텀블러 몇 cc를 마셨다, 커피가 400cc 마셨다, 이런 거 먹는 양을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걸 인지하는 거, 그 자체가 되게 머릿속에서 그걸 인지하고, 내가 이 정도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때 볼 수 있겠다, 이걸 인지하다 보면은 나중에 요실금 치료할 때 아니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그런 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방광을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전에 10분 전에 소변을 봤는데 또 마려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겠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방광 훈련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배뇨일기를 작성하는 게 그런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요실금 치료를 만약에 본다면은 첫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가 약물 치료. 과민성 방광, 특히 야간뇨나 빈뇨, 절박뇨가 있는 경우에서는 주로 적용되는 치료이기도 하지만은 복압성 요실금 경우에도 약물 치료도 효과를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압성 요실금이면 약물로 치료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죠. 골반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 케겔 운동이나 아니면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기구들도 많이 나와서 힘을 주는 거, 복압에 힘을 안 주면서 안에 질압에 대해서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예요. 케겔 운동이라 하면은 그곳을 집중해서 압력을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복압성 요실금의 1차적인 치료법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본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 치료는 초기 요실금이면 효과적이라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출산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같이 병행되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서만 한정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요법 중에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그 케겔 운동을 본인이 눈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힘을 줬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이 기능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는 뇌에 인지를 해서 내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아래를 가서 피드백을 줘서 힘을 주면서 이 정도로 압력, 이 정도의 압력일 때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체외 자기장 치료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보통 요실금,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장비고, 덧붙여 남성에서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의자에 앉아서, 마그네틱 의자에 앉아서 비삽입식으로 요실금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기장을 통해서 신경자극을 유도해서 근육 수축하고 혈액순환을 갖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과민성 방광에서 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실금 치료 중에 보통 이제 수술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중부 요도에서 테이프를 걸어준다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도가 이렇게 있고 방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도 부위를 감싸줘서 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요도의 관략근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도의 관략근을 보강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얘가 요도라 하면은 이 요도의 관략근에 힘을 주는 거죠. 이 테이프를 통해서 힘을 주는데, 이 테이프가 정위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위치라 하면 중부 요도에, 가운데 정도의 요도에 정확히 힘을 줘서 관략근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프는 요도를 너무 압박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이런 적절하게 해주는 건데,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뎌내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면은, 아, 이분이 이 정도의 압력으로 기침을 하구나, 아, 세게 하구나, 약하게 하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하고 나서 요도에다가 테이프를 걸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요도의 가운데 중부 요도에 테이프를 걸어준다. 슬링이라는 게 살짝 해먹을 거는 것처럼 걸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이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있을 때 이 요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이거를 테이프가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요도를 정확하게 감아주고 보강이 된다면은 그 요실금 생기는 이유인 관략근이 약해서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장력을 어느 정도로 해결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장력 자체가 너무 압박이 세거나 하면은 당연히 소변을 안 새도 좋겠지만은 소변을 잘 못 보게 되겠죠. 소변을 안 새려고 수술을 했는데 소변을 잘 못 보는 결과가 되는 경우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아니 그러면 느슨하게 하면 되지. 느슨하게 하면은 수술을 했는데 소변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서 딱 하는 거 자체가 첫 번째 강의했던 그런 진단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수술을 다 수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멀리서 많이 오세요. 멀리서 많이 와서 이제 나 수술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다 복압성 요실금이면은 수술해서 정확히 진단해서 수술하지만은 그분들이 대부분 다 복압성 요실금일 수는 없거든요. 절박성 요실금도 있을 테고 혼합성 요실금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는데,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이나 행동치료 그런 걸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치료가 맞는 거지, 수술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박성 요실금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혼합성 요실금은 좀 달라요. 혼합성 요실금 중에서 복압성 증상이 강하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증상이, 나는 소변 새는 게 힘들어요. 나는 운동할 때 이게 좀 조깅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물론 화장실을 찾기는 하고 자주 가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혼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복압성 증상을 해결하고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병행된 같이 있다면 그거를 치료를 해주면은 더욱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봤는데,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아이를 한 명은 낳고 2명째는 쌍둥이를 낳는데, 이분이 아무리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변이 샌다는 거예요. 서 있어도 새고 누워 있어도 새고 걸어가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이상이 없고 계속 새는 거예요. 근데 딱 누웠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어도 침대에 다 젖는다. 이건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누워있어 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맥도날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수술은 이런 거거든요. 자궁경관이 약해져서 얘가 유산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묶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거,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아이는 잘 나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누워있는 소변이 샌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본인들은 이제, 질분비물이었거니, 뭐 산부인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 코가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방광하고 질하고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요실금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진단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요실금 수술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 후에 본인이 보고합성 요실금에 해당된다는 경우에서 한해서만은 수술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 시간에서 말했던 대로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